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구원과 희생, 혹은 고난과 시련, 부활과 영광 등 종교에 관련된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의 형상,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던 한 장면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현듯 나타난다면?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시 둔덕산 폐채석장에서 발견된 십자가와 한 시신에 대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SMR에서 제공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2011년의 5월 문경시의 둔덕산에 위치한 한 폐채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택시기사 김상철 씨의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외딴 곳에서 발견된 한 시신.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나 자살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엔 시신의 모습이 무척 남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괴하고 엽기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발견 당시 상철 씨는 흰 속옷만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모습과 무척이나 흡사했습니다.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았죠. 시신이 있던 폐채석장 주변은 돌산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이루어진 골고다와 유사한 전경, 시신의 모습과 오른쪽 복부의 상처, 여기에 황폐한 장소까지 모두 예수의 죽음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설계의 일부분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십자가형은 손목뼈에 못을 박았지만 시신 검안 결과 상철 씨는 손의 두 번째 뼈와 뼈 사이를 드릴 등의 공구류로 뚫은 뒤 십자가에 미리 박혀 있던 못에 끼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고정하기 위해 허리와 목, 왼쪽 어깨를 묶었던 끈, 팔을 고정시키기 위해 압박 붕대로 만든 고리, 그리고 십자가에 표시된 각 부분의 정확한 위치까지. 복부의 상처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자 상철 씨의 몸이 처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묶었던 끈에 목이 눌리며 상철 씨는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는 텐트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건 길이부터 조립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십자가 설계도와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적힌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근거로 들어 경찰은 그의 죽음을 단독 자살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지인과 직장 동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회상하기에 상철 씨는 여리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자살 계획을 세울 만큼 대담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죠. 혹 자살이라고 해도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가며 스스로의 발에 못을 박고 양쪽 손에 구멍을 뚫고 거울까지 비춰보며 오른쪽 복부를 흉기로 찔러가며 홀로 목숨을 끊는다? 아무리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정말 그곳에 김상철 씨 혼자였을까요? 상철 씨는 죽음 직전에 자동차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는 그가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상철 씨는 그렇게 창원에서 차가 출고되는 평택 공장까지 직접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의 동생은 이유도 모른 채 형이 시키는 대로 새 차 운전석에 하얀 수건을 깔아뒀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가에 매어 있던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나귀. 예수를 나귀에 태우기 위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위에 깔아주는 행위. 아무도 탄 적 없는 새 차와 운전석에 깔아둔 새하얀 수건. 예수의 죽음과 유사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폐채석장에 사람들이 찾아온 그날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된 날과 같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3명의 목격자, 채석장을 찾아온 사람의 수도 3명. 외지인 2명을 채석장으로 이끈 사람은 동네 양봉업자 주 씨였습니다. 경치가 좋다는 주 씨의 말에 따라 그곳에 다다른 일행의 눈앞에는 상철 씨의 시신이 있었죠. 골고타 언덕과 유사한 돌산. 도대체 그 황폐한 전경에 어디가 좋은 경치라는 걸까요? 주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 씨는 마치 상철 씨의 시신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준비해간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종교 카페에 사진과 글을 올려 그날의 모습을 세세히 기록해놨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죽은 상철 씨가 주 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둘은 2008년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었죠. 주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사이트를 보고 상철 씨가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며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철 씨의 거주지는 창원이었습니다. 주 씨는 상철 씨의 시신이 발견된 채석장 근처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었죠. 채석장 주변은 산세가 워낙 험해 한때 출입 통제까지 됐던 곳이라 외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경은 상철 씨에게 그 어떤 연고도 없는 장소였죠. 그런 그가 문경에, 그것도 폐쇄된 채석장을 찾아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 누군가의 소개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상철 씨는 2000년 초반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의 아들은 수술을 마치고 얼마 뒤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 일은 상철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을 견딜 수 없던 상철 씨는 이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종교에 심취하게 됐으며 가족, 형제들과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지켜봤죠. 만약 상철 씨가 예수의 죽음을 온전히 재현하고자 했다면 그와 최후의 만찬을 함께한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을까요? 상철 씨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는 차를 인도받은 상철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야, 다 됐다. 가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상철 씨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SMR 코리아 미스터리 사건 파일 그 5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이세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